장내 세균은 면역 세포의 70%를 좌우하는 면역 사령관이다. 서 교수님,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네, 이 면역 세포들의 70%가 장내에 포진이 되어 있는데 특별히 소장과 대장의 점막 안에 이렇게 쫙 깔려 있죠. 자, 이때 이런 유익균들이 이 면역 세포를 훈련하는 정말 사령관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 유익균에서 만들어내는 새콤한 이 단세지방산이라는 이런 대사 물질들이 면역 세포를 이렇게 활성화시키고 이렇게 막 훈련을 시키고요. 좀 과도한 면역 반응은 조금 억제하는 워버시키는 그런 면역을 조절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미끌미끌한 향균 물질을 분비해서요. 나쁜 세균이 점막에 탁 달라붙지 못하게 이런 물질도 분비하고 이 얇은 한 층의 점막의 상피세포는 3일에 한 번씩 리셋되면 새로 만들어지면서 박테리아를 잡거나 이 독소를 중화하는 그런 능력이 장착돼 있기 때문에 우리 몸의 면역세포의 70%를 좌우하는 면역사령관이 장내 세균인 것이 맞습니다. 자, 면역사령관에 이어서 장내세균의 두 번째 별명은 바로 이겁니다. 장내세균은 목숨 걸고 접전하는 특공대다. 정 교수님, 특공대 뭐 총칼을 들고 싸우는 것도 아니고 왜 특공대일까요? 아까 38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얼마나 많겠습니까? 서로 이제 싸움을 하겠죠. 제일 먼저 먹이 싸움을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먹이를 먹느냐거든요. 유익균은 식이섬유가 많은 그런 음식들을 좋아하고요. 유해균은 단 음식이나 아니면 기름진 음식들을 좋아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자리 싸움을 합니다. 네. 장 점막에는 세포들이 이렇게 서식할 수 있는 공간들이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유익균이 자리를 많이 차지하고 있으면 유해균은 자리 잡을 공간이 없어지게 되고요. 만약에 유익균이 줄어들게 되면 유해균이 그 자리를 차지해서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되죠. 중간균이라는 게 있는데요. 중간균은 이쪽에 붙었다 저쪽에 붙었다 하는 겁니다. 유해균이 많아지면은 뭐 독소 같은 걸 만들어서 안 좋은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요. 유익균이 많은 경우에는 또 좋은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화학전이죠. 유익균은 유기물질이라든지 항염 물질들을 만들어 가지고 유해균을 죽이는 그런 효과가 있고요. 네. 대신 유해균 같은 경우는 독소를 만들어 가지고 유익균이 잘 살지 못하는 그런 환경을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 이상적인 장내세균의 비율인데요. 유익균이 한 25%, 유해균이 한 15% 되고 중간균이 한 60% 정도 되고요. 유익균이 유해균보다 조금 많고 중간균이 그 중간에서 조절을 하는 역할을 하는 이런 상태가 가장 아이디얼한 그런 장내 세균의 비율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세균들이 서로 치열하게 자리 잡는 싸움을 하기 때문에 어떤 음식을 먹느냐, 또 어떤 생활 습관을 가지느냐, 스트레스를 받느냐에 따라서 어떤 것이 우세해지고 열세를 할 수도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먹이 싸움, 공간 싸움에 화학전까지 펼치니까 진짜 뭐 전쟁을 방불케 하네요. 네, 자 별명이 면역 사령관과 특공대였는데 세 번째 별명은 무엇인지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장내 세균은 신경체계를 감시하는 제2의 뇌다. 네. 그럼 뱃속에도 뇌가 있다는 얘기인가요, 교수님? 맞습니다. 이 장과 뇌는 신경 통로, 한 라인이라고 하나요? 통로를 통해서 서로 연결돼 있다라는 소위 장뇌축이라는 이론이라는 연구가 아주 핫하고 뜨겁습니다. 사실은 뇌는요, 컨트롤 타워라고 하죠. 모든 신호를 원래 다 이렇게 쫙 보내주는 기관이잖아요. 그런데요, 뇌가 유일하게 신호를 받는 기관이 있습니다. 바로 장인 거죠. 실제 장에 유해세균이 많아서 생긴 이 독소들이 뇌에 직접 영향을 주어서 브레인 포그라고 하나요? 이렇게 멍하고 집중이 안 되고 이런 현상을 유발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신경전달 물질들의 영향을 주어서 우울하거나 심지어 불안한 감정과도 연관을 지어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요,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뇌의 신경계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위장관 운동을 저하시킵니다. 여러분들 조금 부담스러운 분들하고 식사하면 얹혀보신 적 다 있으시죠? 네, 직접적으로 유해균을 많이 늘리기도 하고요. 또 신경 호르몬 분비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래서 장을 제2의 뇌라고 부르게 된답니다. 너무 신기하네요. 옛말에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고 친구가 로또가 돼도 배가 아프다 그랬는데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과학적인 얘기였던 거예요. 너무 신기해요. 맞아요. 저도 지금 생각해보니까 소개팅 나가서 상대가 마음에 안 들면 그렇게 배가 아프고 체하고 배탈이 나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제 뱃속에 뇌가
알아서 거부 반응을 일으켰던 거네요. 논리가 있는 건가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장내 세균의 균형이 와르르 무너지면 이 고리의 건강도 와르르 무너진다고 하는데요. 그 증거가 바로 여기 사진에 있습니다. 와. 자, 이제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6장의 사진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장내 세균의 균형이 깨지면 몰려오는 재앙. 그 첫 번째는 뭔가 통로가 보이는데 뻘개졌어요. 보겠습니다. 염증성 장질환. 장내 세균이 균형이 무너지면 염증성 장질환이 생기나요? 네, 이게 장내 세균의 균형이 무너지면 여러 가지 몸의 곳곳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장에 생길 수 있는 질환이 바로 염증성 장질환이 되겠습니다. 염증성 장질환은 원인 모르게 만성적인 염증이 장 속에 발생하는 난치성 질환인데요. 궤양성 대장염, 크론병을 포함합니다. 유해균이 장 속에서 증식하게 되면 독성 물질과 염증 유발 물질을 분비하게 되고 이러한 물질들이 장벽을 손상시키고 또한 장 점막의 면역계를 과도하게 만성적으로 자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만성적인 염증이 장내에 발생할 수 있게 되는 건데요. 이런 염증성 장 질환은 과거에는 서양에 주로 많은 질병이었는데 최근 30년 전부터는 국내에도 꾸준히 그 환자 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네, 장내 세균의 균형이 무너지면서 발생하는 건강의 위기. 자, 두 번째 봅니다. 역시 좋지 않아 보이는데요. 두 번째는요. 대장암입니다. 아이고. 교수님, 대장암까지요? 연구에 따르면 장내 세균의 다양성이 떨어진 경우에 대장암 위험이 증가한다고 되어 있고요. 또 특정 세균은 아미노산을 분해하는 과정에서 발암 물질을 만들어서 장벽에 유해한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특히 면역 오작동 같은 걸 일으켜서 암을 유발하기도 하고요. 특히 세균 중에서 박테로이데스나 아니면 푸조박테리움 또 클로스트리디움 같은 이런 세균들이 대장암 환자에서 많이 증가되어 있거나 아니면 또 대장암을 유발할 수 있다는 보고들이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세 번째부터는 전신 질환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일단 류마티즘이고요. 그리고 네 번째 뭔가 굉장히 뻘겋게 두드러기가 난 건가요? 알레르기 질환. 이 두 가지가 이제 자가 면역 질환이잖아요. 장내 세균과 어떤 연관이 있는 건가요? 네, 두 질환의 공통점 자가 면역 질환. 그러니까 내가 내 몸을 공격하는 면역 질환인데요. 소위 장 첫 번째 류마티스 관절염은 장 관절축, 그러니까 유해세균에서 나온 염증이 혈액으로 스며들어서 관절을 공격한다라고 하는 류마티스 관절염과 연관된 연구가 아주 뜨겁습니다. 같은 개념으로 역시 염증, 그러니까 세균에 의해서 만들어진 유해 독소가 이 피부나 알러지성, 저런 심한 알러지, 두드러기나 난치성 피부 질환이라든지 아니면 천식이나 비염도 유발할 수 있다라는 이론인데요. 여러분들 아까 서두에 장내 유익균들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는데요. 피부나 폐에도 유익균이 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피부와 폐에도. 네, 이렇게 장내 세균과 각종 장기 간에 서로 소통을 하고 있어요. 소위 장 피부축, 장 폐축이라는 이론도 있습니다. 실제로 생후 첫 몇 년 이내에 형성된 장내 미생물층이 피부나 폐에 있는 미생물층과의 균형이 깨지면요, 실제로 아토피라든지 이런 천식이라든지 이런 알러지 질환의 빈도가 증가한다라는 연구 결과도 발표된 바가 있습니다. 네. 장내 세균이 무너지면서 또 건강 위기 발생하는 다섯 번째를 한번 보겠습니다. 다섯 번째 어떤 장기 같죠? 지방간입니다. 지방간 또 장내 세균과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정 교수님? 네. 장내 세균의 균형이 무너지면은 우리 몸의 대사 활동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요. 대표적인 대사 질환이 바로 지방간이 되겠습니다. 장내 유해균이 증식해서 독성 물질이 쌓이게 되면은 그 물질들이 혈행을 타고 간까지 전달될 수 있겠고요. 간에 지방을 쌓이게 만들고 간에 염증을 유발해서 지방간을 만들 수 있겠습니다. 그래프를 한번 보시겠는데요. 최근에 연구에서는 이런 지방간이 있는 환자분과 건강인 간의 장내 세균 조성이 다르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가 발표된 바가 있는데요. 건강인에서는 유익균이 많이 속해 있는 피칼리박테리움이 증가되어 있는 반면에 비알코올성 지방간 환자분에서는 유해균이 많은 프로테오박테리아가 많이 증가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장과 간 간의 관계는 최근에는 장뇌축이라는 용어로 설명하기도 하는데요. 최근에 이런 지방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대사성 질환, 특히 당뇨 같은 질환도 장내 세균과 연관되어 있다는 그런 연구 결과들이 많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 피부축, 장 폐축이어서 장 간축까지 나왔는데요. 일단 장내 세균의 균형이 무너졌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마지막 살펴보겠습니다. 우와. 일단 지금 뇌가 그래요? 뭔가 지금 좀 손상을 입은 것 같기도 하고요. 치매? 치매 얘기 나오면 좀 걱정되고 무서운데 네. 치매도 연관이 있는 건가요? 예, 앞서 이제 장뇌축이라는 용어를 들으셨을 텐데요. 이 장내 유해군이 많이 증식돼서 염증성 물질이 쌓이게 되면은 혈행을 타고 뇌까지 그 물질이 전달돼서 신경세포를 공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에 따르면은 알츠하이머 치매나 파킨슨병 발병에도 이런 염증성 물질이 관여할 수 있다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네. 또한 최근 연구에서는 치매 환자와 치매가 없는 환자를 대상으로 세균 조성을 조사했을 때 장내 세균 조성에 차이가 있다라는 연구 결과도 있는데요. 치매가 없는 사람에서는 프레보텔라, 박테로이데스, 유익한 세균이 많은 그런 비율이 골고루 분포하고 있는 반면에 치매가 있는 환자분들에서는 프레보텔라균이 많이 줄어들어 있고 기타 세균이 많이 증가되어 있는 소견을 보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근거들로 볼 때 이런 장내 세균이 뇌 기능이나 인지 기능 저하와도 관련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